안녕하세요. 충남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같이 충남에서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고 있는 황정욱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현장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 때 원격 컨텐츠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자료로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기술과정 2권의 생명기술 단원을 맡았고 이번 차시부터 해서 총 13차시 동안의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는 방식은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PPT 화면과 함께 선생님의 얼굴이 같이 나올 거고 중간중간 이 PPT 화면 속에 영상이나 그림을 통해서 보조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충남에서 쓰고 있는 일반적인 교과서를 대상으로 진도를 한번 맞춰 보았고요. 한 차시당 15분 정도의 컨텐츠를 제작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기술의 선생님이 14차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4차시에 해당하는 첫 번째 수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은 맨 마지막 단원인 생명기술 단원이고요. 맨 마지막 생명기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단원에 생명기술 시스템과 활용해서 생명기술의 이해라는 중단원에 오늘은 소단원 생명기술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인데요. 생명기술의 의미를 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명기술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수업의 목차는 생명기술의 의미, 그리고 생명기술의 특성, 맨 마지막으로 형성평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기술의 의미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생명기술이란 무엇일까요? 생명. 우리가 생명기술을 영어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는 한자로도 변환해서 쓸 수가 있는데, 생명기술을 영어로 하면 바이올로지라고도 하고, 한자로 쓰면 살아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명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기술의 의미인데요. 생명기술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체의 현상이나 기능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모든 활동을 우리는 생명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모든 것 자체가 바로 생명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기술이 지금 이용되고 있는 아주 그냥 구체적이고 좀 포괄적인 이용 범위를 한번 살펴볼 건데 생명기술은 현재 크게 이런 세 가지 영역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한 품종을 개발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수한 가축과 식물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가 양질의 영양분을 얻거나 또는 우수한 가축들의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더 많이 얻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식물들, 품종을 통해서 가난이나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나라에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발효식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김치와 된장인 것처럼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우리 건강에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발효 작용을 통한 식품들도 생명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의약품 개발이죠. 자, 백신 개발이나 난치병을 치료하는 등의 의약품을 개발하는 이 모든 것도 바로 생명기술의 이용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명기술의 의미와 이용 분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고, 자, 이제 두 번째 볼 건데요. 두 번째는 생명기술의 특성입니다. 자, 생명기술의 특성이라고 하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죠. 자, 생명기술의 특성은 총 이렇게 6가지로 선생님이 분류를 해놨습니다. 광범위성부터 해서 실용성, 연계성, 고부가가치성, 친환경성, 영양성. 이렇게 특성을 줄여놔서 써놨을 때는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그림과 함께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광범위성입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생명기술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동물이나 식물, 이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동물, 식물뿐만 아니라 미생물까지가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넓을 광자의 범위를 써서 광범위성의 특성을 갖게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실용성인데,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림,
잔디 인형 만든 것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가져왔는데 사실 이 잔디 인형을 우리가 뭐 인테리어 용도로도 쓰고 직접 잔디를 키워봐서 우리가 미관상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이 생명 기술은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유용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용성이라는 특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기술이라는 점까지 두 번째 특성이고, 자, 세 번째는 연계성입니다.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갤럭시 시리즈가 아닌 애플워치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애플워치에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이런 목적이 시계의 목적도 되지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심박수를 측정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운동한 거리, 칼로리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생명 기술은 전자기기에도 연계되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심박수를 측정하는 것을 전자기기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 몸의 이상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기술과의 함께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계라는 말은 연결지어서 서로 함께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고부가가치성인데, 자, 여기 앞에 보면 지금 벼를 키우고 있는 농부분께서 물을 뿌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벼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작은 씨앗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 생명기술은 다른 기술에 비해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가가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거 하나의 기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가치들의 그 정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생기게 되는 부가가치의 대표적인 예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씨앗을 하나 심었을 때 굉장히 많은 식물을 수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생명기술에서 우리가 의약품 하나를 개발했을 때 그 의약품으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경제적 가치라든지 또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정도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고부가가치성이라는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타미플루라는 의약품인데 여러분들이 이 타미플루라는 의약품의 개발 하나만으로 사실 몇십 조만큼의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게 되었죠. 그래서 의약품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맞지만 한번 개발이 되고 나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물질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적 창출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으로 친환경성인데요. 생명기술은 다른 건설기술이나 제조기술과 다르게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이 자원에서 환경오염의 영향이 꽤나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 적고 에너지를 적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성이라는 특성을 추가로 갖게 되죠. 그래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게 우리 환경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예시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영양성인데요. 이 영양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수박, 이 애플 수박이라고 하죠. 근데 이 수박 그림을 왜 가져왔냐면 이 생명 기술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먹기도 하고 또는 우리 생명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영양성이라는 특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생명 기술은 한번 개발이 되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잘못되게 되면 치명적인 영향도 끼치니까 우리가 개발을 할 때나 또는 연구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성과 영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코로나19의 백신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2020년 10월 기준에서 이 백신이 한번 나오게 되면 경제적 창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인류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을 벗어나는데 굉장히 큰 직접적인 영향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영향까지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영양성에 대한 특성을 설명을 했고 이렇게 생명기술의 특성 총 6가지 순서대로 얘기해주면 광범위성, 실용성, 연계성, 고부가가치성, 친환경성, 영양성까지 총 6가지의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형성평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피드백하는 시간입니다. 자,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생명기술의 특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생명기술은 에너지가 적게 사용된다. 자, 두 번째, 생명기술을 이용한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러한 설명을 했었던 선생님이 소개했던 특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에너지가 적게 사용되고 환경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 그렇죠. 친환경적인 기술이라는 생명기술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선생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고 생명기술의 의미와 특성 6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기술 시스템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다 보니까 내용 자체를 선생님이 그렇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15분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에게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다시 복습해보고 체크할 부분이 있으면 체크하고 다시 자기가 이 수업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선생님이 따로 개인이 제작을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선생님이 이어폰을 끼고 수업을 하는데 이 이어폰을 통해서 나가는 이 목소리가 여러분들 영상으로 녹음되고 있는 거라서 다소 수업하시는데 왜 이어폰을 끼고 하시지라는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네, 선생님이 녹음을 하기 위한 장치로 생각을 해주시고 수업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굉장히 고생 많았고요. 15차 시 생명기술 시스템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